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주강론 답변 댓글 보고 답도 드리고 읽어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되고 있죠. 2월 3일 사주강론 답변에 달린 글입니다. 질문이네요. 여자는 인오, 남자는 신유가 오면 움직인다고 하셨는데 낮밤이 반대인 외국에 머무른다면 반대로 여자는 신유, 남자는 인호에서 잘 움직이게 되는 거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국 문제도 분명히 있고 세운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국이라면 그것까지 같이 읽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읽는 눈은 사실은 제가 너무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어서 하나하나 못 알려드리는데 여러분이 관찰하시면 아실 수 있다는 거죠. 관찰하시면 그 눈을 가지셔야 돼요. 그게 또 하나의 여러분들이 사주를 보는 관이 본인만의 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사주 강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본인만의 관을 가져라.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제 강의를 보고 있다고 저하고 똑같은 관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사실은 불가능하죠. 왜 불가능하냐면 저는 제 사주 팔자에 맞는 관으로 해석해 드리는 거고 여러분은 여러분 사주 팔자에 맞는 관으로 해석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해석하는 기본은 똑같지만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구 선수들이 똑같은 야구 방망이 그러니까 야구 배트를 가지고 공을 치지만 야구 폼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공이 날아가는 그러니까 쳤을 때 날아가는 궤적도 다르고 다 다른 거죠. 그건 뭐냐면 그 사람 신체가 가장 잘 그러니까 공을 잘 칠 수 있는 스윙 궤적이 있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공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을 던지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똑같이 사주 자체가 다른데 똑같은 관을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날아오는 공을 치는 그죠? 쳐서 그걸 넘기는 그러니까 뭐 홈런 넘기면 홈런인데 그거는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방법론은 똑같지만 본인만의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찾아내셔야 되는 거죠. 그거 찾아내시는 것도 또한 어디서 나온다? 당연히 경험에서 나옵니다. 예, 경험에서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여자가 오대운의 절반을 외국에서 은둔 생활을 했다면 이미 신유로 향하면서 계속 외국에 머물러야 하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대운의 세운 흐름을 같이 보시면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분은 아마 외국에 계시다 오신 것 같은데 미리 알았으면 사오미에는 한국에 돌아가는 게 좋았겠지요 이렇게 하셨는데 반대로 남자가 오사대운 거치고 진묘인으로 흐르는 중이며 계속 외국에 있어야 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외국이 아니고 한국에 있어야 한다면은 제가 말씀드린 소음진동이라는 부분을 분명히 자각하시고 거기에 따라 행동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편하게 사십니다. 그리고 전형적인 사주를 가진 사람들의 삶에 달린 약간 뾰록구가 뭐죠? 역순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제가 뭐 제 나이가 있고 뭐 제 사람 자체의 판단은 모르겠는데 뭐 역술 그리고 뭐 사주 명리학도 역술이니까 역술인으로서의 판단을 알만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말씀하십시오. 뭔 내용인지는 몰라도 제가 왜 역술인으로서 판단을 받아야 되는가, 그죠? 그러니까 뭐 느낌을 말씀하셨다면 본인이 그러니까 그런 거겠죠. 그죠? 그래서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뾰루꾸란 뜻 자체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글을 쓰는 것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 그죠? 제가 관이 아주 강한 사람이죠. 뭔 생전 처음 듣는 그런 단어를 그러니까 제가 제대로 된 걸 가르친다고 하는데 제대로 되지 않은 그런 걸 쓰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자기 얼굴에 침 뱉깁니다.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뭔지는 몰라도 좋은 뜻은 아니겠죠. 그리고 예, 비업 시업 굴
예, 아주 매력적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여기도 또 하나 링크 남겨놓으셨는데, 별로 많이 안 보시네요. 많이 안 들으시네요. 제가 왜, 이 곡이 왜 좋다고 말을 했냐면, 여기 있는, 그러니까 실제로 국악을 샘플링해서, 실제 그 국립국악원 연주자분들의 연주를 샘플링해서 실제 사용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범 내려온다? 그러니까 그런 곡들처럼 제대로 된 우리 것이라는 거죠. 우리 것을 이제 힙합으로 만든 형태라서, 못 알아듣지만, 그냥 힙합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냥. 영어도 못 알아듣고, 한글도 못 알아듣고, 그냥 웬만한 힙합곡, 그러니까 랩 빨리 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그죠? 못 알아듣는데, 자꾸 들어보면 들립니다. 신기하게도. 그죠? 그래서 지금 뭐, 일본도 웬만하면 다 자기 거라고, 우리 거라도 다 자기 거고, 자기 역사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 중국도 지금 동북공정 때문에 뭐 김치도 저거 거라고 다 저거 거라고 하죠. 그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자기들 거라 할 수 없는 부분. 그죠? 완전 우리들만의 부분. 그런데 또 이렇게 신나게 랩으로 만들었을 때, 그러니까 내용 자체도 내용이고, 듣기에도 좋고, 뭐 음악이라는 게 즐거우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소개드렸는데, 의외로 정말 좋은 걸 잘 못 들으시는 것 같아요. 외국 애들이 오히려 더 많이 들어요, 이게. 참 신기합니다. 재밌죠. 그렇고요. 또, 전형적인 사주를 가진 사람들의 삶에 달린, 글입니다. 저는 40이 가까워 오는데, 지난 10년간은 회사 다녀 돈 벌고 맛있는 거 먹고 좋아하는 거 하면서 별 생각 없이 잘 살았습니다. 지지는 식상이 강하고 천간은 인성이 강하고 현재 관대운을 지나고 있는 무제사주입니다. 그런데 요즘 부쩍 주변에서 나이 들어서는 대비하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주변에서 나이 들어서를 대비하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주변 동료들은 승진, 부동산, 주식 같은 것에 관심이 많고 이런 것도 많습니다. 저도 관심을 가져보려고 하는데 이런 문제들을 생각하면 우울해집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최소한 금융 문맹 정도는 탈피한 삶을 살아야 할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사람들은 사주 구조에 따라 먹고 사는 방법이 하나씩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제 길이 아닌 것을 욕심내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지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맞죠? 칠판 있으니까 무죄라고 하시죠. 무죄. 그렇죠? 그냥 무죄는 뭐가 없다? 계획이 없다. 실제로 승진하는 것도 요즘 계획 세워서 하고 부동산 같은 경우도 언제 사서 어떻게 팔고 그죠? 어떻게 공부해서 뭔가 하고 주식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무죄 같은 경우는 그냥 크게 계획이 아니고 그때그때 닥친 대로 사시는 그런 형태로 갈 수밖에 없어요. 무죄사주의 특징이기 때문에 실제 뭐 그러니까 무죄사주시니까 이런 거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승진은 한번 뭐 회사에 남들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시면 되는 것이고 부동산 같은 경우 따라가기 힘들죠. 정말 현실적으로 따라가기 힘들다. 주식 따라가기 힘듭니다. 그런데 뭐는 가능하냐면 제가 요즘 사실은 ETF 같은 경우는 공부하시면 이게 주식의 일종이죠. 이거는 가능하시다고 봅니다. 웬만하면 가능하시다고 보고요. 아니면 이게 얘는 너무 그러니까 뭐 주식 종목 투자는 훨씬 빨리 변화가 큰 거고 얘는 그래도 내가 잘만 선택하면 종목만 잘 선택하면 그래도 큰 변화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상승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미국 ETF 같은 경우는 상승 가능성 높은 게 많고 정보도 의외로 되게 많습니다.
이런 거는 좀 가능하다고 보는 거고, 이게 아니면, 뭐, 채권 투자는 괜찮죠. 채권 투자 같은 경우는 괜찮으시고, 요즘, 그러니까 적금이나 이런 이자는 너무 적기 때문에, 채권 투자 정도? 요 정도는 가능하시지 않겠습니까? 공부하시면. 그래서 사실 무제인분들은, 뭔가 내가 뭘 해야지 해서 계획 세우고 막 이러기는 되게 힘드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 그러니까 무제는 사실은 닥치는 대로는 잘 사세요. 닥치는 대로는 훨씬 잘 사십니다. 다른 사람보다 강하죠. 닥치는 대로. 그러니까 적응력이 되게 빠른 거죠. 적응력이 빠릅니다. 눈앞에 닥치는 거는 잘 해치내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닥치는 대로를 뭔가 공부를 하시면 보이세요. 그래서 뭐 ETF를 공부하시거나 채권 쪽을 공부하시거나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그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투자할까가 보입니다. 그런데 내가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움직임 자체가 발생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투자도 힘드시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사실 보시면 식상 강하고 천간에 인성 강하고 관대운 진하고 뭐 이런 공부 좀 하셔서 남들 하는 투자 아니면 그냥 적금 드시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국민연금 많이 내주시면 많이 내세요. 국민연금이 가장 그게 높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년월일시 없이 사주 보는 방법에 달린 글 중에 의견이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원샷온킬 사주책을 많은 분들께서 보셨으면 합니다. 일주 설명에 있는 한 줄 한 줄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상담하다 보면 제가 말하기 전에 내담자 분들께서 먼저 책에 적힌 3-4줄의 성향을 말할 때 많이 놀라고 있습니다. PS 잘 안 씻고 하는 프라이빗한 것들은 어떻게 아신 건지 참 신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적은 글인데 이런 걸 어떻게 아는지 사주 보면 다 아는 거죠. 사주 보면. 그래서 실제로 제가 원샷 온킬만 봐도 97%를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뭐 겨우 그래봐야 뭐 일주 하나에 몇 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그것 가지고 뭘 알 수 있겠느냐 하지만 사람의 삶이라는 게 그렇게 엄청나게 그 스펙타클하면서 아주 방대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죠? 사람의 삶이라는 게 제가 누구 인물 정보 같은 거 두드려 보세요. 몇 줄 안 나옵니다. 그죠? 인물 정보 두드리면 몇 줄 안 나옵니다. 그 안에서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걸 함축시켜 놓은 게 원체 돈길이기 때문에 보시고, 그러니까 뭐 그게 틀렸더라 하면 왜 틀린지 또 확인하시고, 아주 중요한 거죠. 맞으면 맞는 대로 중요한 거고 틀리면 틀린 대로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보편적인 건데, 보편적인 걸 적어놨는데 틀린 부분이 있다면 왜 틀렸는지 알면 그 틀린 이유에서 그 사람의 삶이 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또 생년월일시 없이 사주 보는 방법에 달린 댓글입니다. 생년월일시로 4개의 기둥을 세워서 사주라고 하는 건데 생년월일시 없이 사주를 본다니 참나 이건 뭔 소린지 라고 생각하며 들어왔다가 강의에 감명받고 갑니다. 반성하게 되네요.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이분 말씀이 맞으시죠? 그러니까 요즘은 참 제가 하는 게 관상도 사주라고 하고, 그죠? 지옥도 사주라고 하고, 손금도 사주라고 하고, 그냥 어딥니까? 무당들이 그냥 보는 것도 그냥 사주라고 하죠. 모든 걸 그냥 사주라고 하는데, 사주라는 게 그냥 생일이란 말이기도 하고, 그냥 인생이라는 말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거 틀린 거죠. 그런데, 저는 사주, 그러니까 여기 생년월일시 없이 사주 보는 방법이 뭐냐면, 사주 없이 사주 보는 방법이란 말이겠죠. 사주 없이 사주 보는 방법. 이 사주 보는 방법은, 그러니까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용은 뭐다? 어차피, 이게 오행이란 게 있고, 그죠?
음양이라는 게 있고 십신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거기가 상생상극하는 부분이 있고 오행이 그 부분 자체가 굳이 그 사람의 정확한 생년월일시를 몰라도 사주를 몰라도 그 사람이 어떤 상생상극을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 사주를 알 수 있다. 삶을 알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 관상 보고 사주라 하는 그 내용하고는 다른 거죠. 그죠? 그거는 그냥 관상이라면 별 관심 없으니까 사주를 갖다 붙인 거예요. 마케팅이죠. 지금 점점 사주라는 단어 자체가 마케팅이 되고 마케팅 도구가 되고 있어요. 사람들이 사주만 붙이면 다 보러 오니까 관심을 가지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타로를 사주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별점을 사주라고 하는데 그거는 그냥 잘못된 거고 마케팅 수단이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생년월일시 없이 사주 보는 방법은 사주가 뭐다? 4개의 기둥 생년월일시죠. 생년월일시 이 4개의 기둥 없이 그 사람이 어떤 상생상극을 하는지 보고 그 사람의 사주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레벨이 좀 높아야 가능한 거겠지만 이런 식으로 보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소개해 드린 건데 그 내용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죠? 그 아빠가 딸을 사랑하면 남편 사랑을 받는 딸이 될 수 있다. 아내가 될 수 있다. 그 부분이 또 주요 내용으로 나오죠. 그리고 또 아빠와 딸의 관계 정말 공감합니다. 주변에서 부정적인 아버지를 둔 여자는 이상하게 그런 아버지와 비슷한 남편을 만나 힘든 삶을 살아요. 이게 정말 보편적으로 많이 보입니다. 융의 아니마와 아니무스와도 연결되네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뭔지. 하여튼 그렇고요. 생년월일시 없이 사주왕구에 또 달린 글입니다.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서 어느 일주에 해당할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직접 느낍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질문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술일주에 해당하는 특징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사주를 보면 일이 아닌 년에 있는 무술년, 임술월, 신유일이었습니다. 30년을 보았습니다. 무술이 년에만 있는데도 무술일주에 해당하는 행동을 합니다. 이외에도 다른 사람들도 을묘가 시에만 있는데도 을묘일주에 해당하는 행동을 평생 하기도 합니다. 이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요? 이게 제가 말씀드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사실은 이제 레벨이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이런 부분을 보면 그게 무슨 말이냐? 제가 많이 말씀드린 귀하게 쓴다. 아니면 강하게 쓴다. 이 말이 뭐냐면 그 사람이 삶을 살아갈 때 특정 글자를 더 강하게 쓴다는 거예요. 귀하게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술일주가 아닌데 무술년에 났는데 무술을 강하게 쓰고 있는 거죠. 그 특징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을 더 자세히 관찰하면 일주의 특성과 그 무술의 특징을 같이 쓰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부분. 이게 귀하게 쓴다, 강하게 쓴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런 식으로 뭐 년에 있는 걸 강하게 쓰거나 시에 있는 걸 강하게 쓰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주의 그인자 자체가 음양적으로 좀 독특하게 튀어나와 있을 때가 있고요. 아니면 그 부분 자체가 일단 뭐 년에 있는 게 이제 조상이나 앞에니까 앞에 자기가 초반에 교육받았거나 그런 부분에서 더 강하게 쓴다고 볼 수 있고 다양한 해석은 가능하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은 사주팔자 내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쓴다? 귀하게 쓰거나 강하게 쓴다. 그죠? 주로 강하게 쓴다고 보는 게 더 맞죠. 귀하게 쓴다는 거는 그거 다 톤데 그게 하나 목이거나 이런 식으로 다른 인자는 귀하게 쓴다고 보고요. 그게 아니면 강하게 쓴다 이렇게 보고 그 강함을 가지고 그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다? 진짜 중요한 건 그 사람이 그 부분을 강하게는 쓰지만 실제 그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행동이나 판단 때는 뭘 쓴다? 일주적인 특징을 가지고 월지적인 특징을 가진다.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이거까지 관찰하신다면 진짜 이제 사주를 되게 다각도로 볼 수 있게 되고 자세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보는 눈을 더 넓히신다면 더 많이 보이시겠죠. 그래서 공부를 아주 잘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부분은. 그렇습니다. 제가 생년월일 없이 사주 보는 방법이 보면 이게 심리학적으로 맞는 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뭐 제가 심리학적으로 생각을 안 해봤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전형적인 사주를 가진 사람들의 삶에 달린 질문입니다. 전형적인 사주는 원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운까지 포함한 개념인가요? 이 부분도 사실은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질문을 제가 받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왜 생각을 못 했냐면,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사주라는 게 뭘 구성한다? 직업을 구성한다고? 아니면 어떤 특정 행동을 구성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행동을 구성하는 거는, 뭐, 그러니까 전형적인 사주들은 똑같은 그런 행동을 구성하게 되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는데, 직업을 구성하는 건 되게 중요하죠. 특히나 뭐하고 중요하다? 운하고 중요하죠. 그러니까 제가 상담을 해드릴 때 사주를 봤는데, 이 사주는 분명히 의사사주예요. 그런데 뭘 본다? 운, 대운을 봤는데 공부할 운이 아니에요. 그럼 의사 된다 안 된다? 의사 안 된다는 거죠. 대신 뭘 하더라? 의사가 되려면 고등학교 공부 잘해서, 아니면은 뭐 졸업해도 20, 30대에 공부를 잘해서 의전이나 이런 데를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의대나 의전을 가야 되는데, 공부할 운이 아니면 못 가는 거죠. 그러면 말년에 뭐 하고 있더라? 대체의학 보고 있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대체의학 보고 있더라. 안 그러면 다른 약을 팔고 있더라. 그죠? 이런 식으로. 아니면 그거와 비슷한 무언가를 하고 있더라.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당연히 원국은 운을 포함한 개념이죠. 하지만 더 디테일하게는 그냥 운을, 그러니까 운까지 봐야 된다. 그래서 운도 공부할 운이고 원국도 그러하다면, 전형적이라면 그러면 그걸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일단 더 달리면 더 하고, 일단 오늘은 이제 사주 강론, 사주 강론, 제가 제목을 뭐라고? 이 사주 강론 댓글 답변 마치겠습니다.